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실제 나와 있는 뉴스 스크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인포스탁 데일리 주식 전문 방송에서 랜드마크 부동산 전문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매주 나오는 그 내용들을 대본을 올리려면 이렇게 부동산 이슈가 된 특별한 뉴스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들이에요. 이번 주 내용은요, 종부세 폭탄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시장이 술렁이고 있어요. 최고 2배가 넘는 역대급 폭탄입니다. 다주택자, 저를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은 뭐 종부세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주택자들까지도 작년과 또 완전히 다른 체감 수준의 고지서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정부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공시가가 원래 시중의 시가보다 좀 저렴한데요. 지금 세율도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시가의 기준이 되는 비율도 올라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계획이에요. 세율이 0.6에서 3.2%였는데 1.2에서 6%까지, 자그마치 6%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해는 95%, 내년에는 100%까지 오르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음마아파트와 마포구 레미안 프루지오 2개의 물건만 가지고 있어도 작년에 3천만 원 선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7,500만 원으로 육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이슈 하나,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가 많아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팔려 그러면 또 양도세가 또 더 많단 말이죠. 차라리 종부세를 떠안으면서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종부세 이제 12월 달에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에 대해서 물건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낙찰가율이,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라는 건 감정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워낙에 가격이 오르고 또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낙찰가라고 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빌라도 여전히 인기인데요. 다만 이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요. 경쟁은 훨씬 좀 덜하다. 이것도 인지하셔야 돼요. 경쟁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요? 그동안에 낙찰가 너무 높고 경쟁률 너무 치열해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경쟁은 좀 덜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곳이 경기도래요.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선호한다는 뉴스입니다. 직방이 이용자 132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물론 연령별로는 좀 다르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이 경기도 전원주택이다. 저도요. 저도 내년에 양평에 집 지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나 봐요. 조금 더 아이들 학교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면 조금 좀 한적하고 넓은 정원도 있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연령별로 차이가 많아요. 20대는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경기도에 살고 싶다는 분들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 현재 주 생활권 유지 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이 1억은 뭐 당연히 없어요. 1억짜리 전세 서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좁아도 1억 5천, 2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전셋값이 너무 높으면 깡통 전세를 조심하라라고 하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특히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 오피스텔. 그 이유라고 말하긴 그러겠네요. 예,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양을 할 때 뭐 이자 지원까지 내세우면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해요. 전세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리고 매도자를 찾는 경우죠. 그래서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 미리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세가 얘기가 계속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9억을 초과하는 서울 전세가 4년 새 자그마치 2.6배가 증가했어요. 2.6배, 2배가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4년 새에 9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가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을 한다는 거죠. 가격에 맞춰서 고가 전세에 대해서 보증을 제한하게 되면 그렇게 전세를 낼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건데요. 아마 이렇게 보증 제한이 생기게 되면 보증 금액 밑으로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 반전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요, 내년에 전국의 전셋값이 6.5%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요. 집값 상승의 주범이 공급 부족이다라는 기사예요. 지난달까지 서울의 일반 물량, 그러니까 특별 공급 외에 일반 물량이 2,440가구, 고자 2,440가구. 2009년 이래 최저입니다. 2009년 언제예요? 지금 2022년을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청약 경쟁률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청약 가점도 아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공급이 감소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좁은 문이 되고 있어요. 경쟁률은요, 1순위가 163대 1이고요. 이거 최고치예요. 2019년에 29대 1, 2020년에 71대 1이었는데 2021년에는 163대 1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러니까 가점도 정말 높아야 되는데 만점 통장이 나왔대요.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만점 통장. 만점 받으려면 7인 가족이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청약 가점이 높지 않다면 이렇게 청약을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경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청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을 가지는 순간 청약 자격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청약을 하려고 해도 경쟁은 치열하고 163대 1이라면 162명은 또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청약에 너무 목매지 않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 큐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릴게요. 안녕.